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비트바이넥스인데, 보시면은 일단은 비트바이넥스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5,400달러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0달러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폴로니엑스는 제가 보니까 5,300달러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국내 시세는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다들 잘 아실 테고, 일단은 지금 상황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알트코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화 기준으로 해서 아마 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아마 장세가 펼쳐지실 텐데, 예를 들어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사토시가로 보시는 분들은 내 비트코인이 줄었던 게 약간 늘어난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이게 훈풍이 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그렇고, 여기서 보면 이 뉴스를 이제 접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 이제 비트바이넥스 그 테더 문제, 그 사건이 좀 엄청나게 부정적인 뉴스로 이제 베어마켓 시장을 지금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데, 코인데스크에서 이거를 취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에 관해서 이제 누군가 이제 언급을 하는데, 비트바이넥스 CFO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 이제 지금 비트바이넥스에 동결돼 있는 테더 때문에 이제 동결돼 있는 그 계좌가 있는데, 동결돼 있는 그거에 관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해결을 해주려면 POX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몇 주 정도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그렇다고 3주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짧게는 10일,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한 14일. 그러니까 이번 달은 끝났다 치고, 그러니까 다음 달 못해도 최소한 그래도 한 7일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5월 7일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한 해답이 나와야 지금 이 장세가 다시 한번 반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 뉴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해답도 그들이 아마 제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보여드리고, 이거는 암호화폐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되게 의아하다, 되게 궁금하다. 왜 이 지금 보면은 윤지호라는 이 여자분 있잖아요. 왜 이분이 갑자기 생뚱맞게 왜 갑자기 캐나다로 출국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를 되게 이거에 관해서 어제 저녁부터 많이 봤는데, 저도 이제 궁금하기도 했고, 과연 정치 실세 중에 누가 여기 엮여 있나, 장자연, 고 장자연 그분하고 어떤 분들이 리스트가 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궁금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실마리에 대한 매듭을 짓지 않고 이 윤지호 씨가 캐나다로 출국한다. 근데 출국할 당시에는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간호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출국한다. 근데 출국하고 나서는 뉴스가 또 나온 게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다, 한국에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뉴스는 지금 윤지호를 옹호하는 뉴스, 아니면 또 반대되는 뉴스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해답을 풀어줄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키의 주인은 윤지호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해서, 도대체 어느 만큼 거물급이 여기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휘석돼가지고 사람들은 이 윤지호가 무슨 뭐 펀드를 조성해서 자기가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책도 팔아먹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을 일부러 거짓 증언했다라는 매스컴이 또 한쪽에서 막 돌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윤지호라는 이분이 본인이 진짜로 이거에 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도 밝히겠다고 만약 하면 유튜브라도 이용해서 영상 하나로 만들겠죠. 그리고 리스트 공개를 하겠죠. 목숨의 위협을 받더라도. 근데 그게 만약에 뭐 누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냥 이대로 그냥 묻혀버리면 되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야, 진짜 한국이 한편으로는 지금 되게 웃기게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죠. 예전서부터 이렇게 살짝은 그랬지만, 이거는 아래 공포 진정되나. 그래서 이게 미국 1분기 3.2%의 깜짝 성장, 미 무역 수지 크게 개선이라는 뉴스가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뉴스를 좀 디테일하게
아니면 심도 있게 안 보시는 분들은 이 뉴스만 딱 보면 미국 경제 살아나. 중국 이제 말아먹기 위해서 미국 경제 살아난다. 라고만 보실 거예요. 근데 몇 개 뉴스를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랑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경제 살아난다라는 뉴스 기억들을 하시고, 이거는 주택 공시가격 오류가 정부 발표보다 더 많다. 상당수는 강남이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강남에 있는 아니면은 용산에 있는 그런 주택들, 그러니까 세금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더 적게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부자들한테는 부자 증세를 더 많이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을 적게 걷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들한테 더 많은 어떤 그 세금의 비율을 더 많이 매긴다는, 증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 부자 증세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대중들 중에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 중에도 진짜 극상위에 있는 그런 지배층 빼고는 나머지들은 중위층으로 그냥 일반 서민으로 만들어 버리는 어떤 하나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뉴스 하나만 보고 극단적이라고 아마 제 의견을 생각하실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가만히 잘 보세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앞으로도 좀 약간 냄새가 나. 살살 제가 봤을 때는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강남권도 이제 예외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뉴욕 마감의 미국 깜짝 성장의 S&P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미국 1분기, 이거 아까 똑같은 뉴스예요. 미국 1분기 3.2% 성장. 서프라이즈. 트럼프 오페크의 기름값 내려라 했더니 중산동이 유가 급락. 유가는 급락하고 지금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간다. 계속해서 이런 대표적인 매스컴들에서는 이런 얘기를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봐야 되냐, 이 문장을. 근데 저는 그대로 안 보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다른 어떤 이 미국의 경제하고 다시 엮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약간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이거는 테러 생중계, 개인정보 유출, 글로벌 사고 뭉치, 전락한 페이스북, 미 언론, 보안업체, 데이터 정보 통제력 상실, 비판. 주커버그가 고개 숙이고 있는 이 사진이 또 나왔어요. 이 뉴스가 나온 게 제가 몇 달 전에 나온 뉴스예요. 이 사진이 나온 것도. 근데 얘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대세김질을 왜 할까? 우리 대중들은 이거에 관해서 막 심도 있게 파보지 않은 사람은 이 뉴스만 보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빼북을.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계속 나오는 거야.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페이스북에 대해서 계속 디스하고 계속 그냥 깔아뭉개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국민일보에서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게 4월 27일 나온 뉴스예요. 근데 이걸 보세요.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이 제품이 이제 지금 이게 나오면은 페이스북하고 직접적으로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이걸 캡처를 했는데, 좀 전에 캡처를 했는데 3일하고 12시간 남았어요. 이게 이 신제품이 출시하기 전까지. 자, 그럼 이 제품이 출시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페이스북한테는. 이 페이스북하고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하고 엮여져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게임이 있는데 지금까지 허가받고 이제 여기에 얹혀져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73개나 돼요. 지금 VR 게임이 73개나 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13개. 지금 아직까지도 베일에 휩싸여 있는 루머드 타이틀은 33개. 그래서 생각보다는 되게 많은 게임들이 여기 지금 얹혀져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큰 스마트 기기, 컴퓨터 이런 게 필요가 없고, 단지 우리가 지금 와이파이 그리고 5G가 아직까지 범상용화 안 됐는데, 그게 그 기술이 진보되고 하면 이 오큘러스 퀘스트가 아마 버전을 업데이트 하면서 5G랑 연동해서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페이스북한테 가져다 주는 시너지가 엄청나게 극대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여기 게임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게임에서 수익 창출도 물론 할 수도 있고, 지금
저커버그가 지금 블록체인 연구팀을 구성해서 거기 지금 상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60명인가 되는 직원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It's Charlie's World. 페이스북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갑에 들어가서 교환의 어떤 그 원칙을 직시해서 재화로서 분명히 VR 안에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하고 연관되는 거래소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거래소들은 또한 암호화폐랑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을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암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그 거래소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것들도 통용해서 사용이 중장기적으로 될 거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를 쓰고 어떤 사람이 여기 자기 방에서 이렇게 막 액션 취하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어디 무슨 자동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A에서 B까지 물리적인 거리를 10km를 이동을 한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쇼핑을 갈 때도 다른 데도 이동을 가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VR 기기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나오는 오큘러스 퀘스트가. 근데 이 오큘러스 퀘스트가 나오면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거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게 중심으로 되는 하나의 트리거, 첫 번째 시발점에 때는 어떤 그 획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포인트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직장을 조금 전에 아마 말씀드렸지만 직장을 가서 물리적으로 누굴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하고 모든 거를 해야 돼. 오큘러스 퀘스트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가상 공간 안에서 가상 공간 커피숍, 가상 공간의 백화점, 가상 공간의 이커머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뭐 쿠팡에서 운영하는 무슨 글로서리 스토어, 뭐 가서 뭐 채소를 산다든가 거기 가서 그거를 사고, 그게 또 현물 경제, 현물로 돼 있는 ICT 기반으로 돼 있는 물류센터하고 연동이 돼 있으면 우리는 직접 가서 장을 안 보지만 VR 안에서 쇼핑을 하고 게임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거대하게 이제 해가지고 히스패닉을 다 몰아낸다. 그리고 자국 이기주의로 하면서 이제는 모든 문호를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민 정책도 지금 보면 포화 정책에서 축소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그런 거에 관해서 시행을 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제조업이 중요시 되지 않는 산업 쪽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계속해서 재편하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이 애플사가 아이폰 기기의 어떤 판매에서 주력을 추구하고 매출액을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 보면 애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모바일 폰에 관한 판매량이 급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거, 뭐 음악 서비스, 음악에 관한 구독 서비스라든가 뭐 영화하고 미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쪽으로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거로 재편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얘네는 하드웨어적인 거랑 관련이 없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기기를 하나 팔면서.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조업이 있어. 공장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딸려있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곳까지 이동을 하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가면서 햄버거도 사 먹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를 많이 쓰다 보면 거기에 부품도 소모가 되고 정비소도 많이 필요하고 얽혀있는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그런 제조업들이 결국에는 사람이 VR이나 AR 이런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진보되면 지금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100이라고 돼 있는 그 제조업의 경제 규모에서 지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소멸되는 거에 관해서 그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절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은 여성과 남성의 성적인 어떤 그런 걸로 트러블이 일어나게 그런 거에 관해서 공론화 시켜가지고 서로 만남에 관해서 사랑하는 거에 관해서도 조금 서로 경계하고 적대시하고 애기는 낳을 필요가 없어. 불필요해. 이런 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퍼져 나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그런 하나의 지금 트렌드가 결국에는 저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지금 그런 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가 이번에 좀 길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좀 장황하게 설명이 돼서 그런데 뭐 이해하실 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거고 제 얘기가 좀 어려우실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가상세계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누굴 만나고 쇼핑하고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 좀 전에 보셨잖아요. 3일하고 12시간 남았다. 오큘러스 퀘스트 출시가. 근데 곧바로 그런 시스템이 보편화되진 않죠. 물론 초반에는 뭐 샘플링을 한다던가 데이터베 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뭐 버그도 있을 수 있고 하겠죠.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땐 올해가 아마 5G가 범상용화 되는데 어떤 준비 단계가 마지막이고 예를 들어서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그런 VR 기기도 마지막에 준비 기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큘러스 퀘스트 안에도 영화나 드라마 언제 어디서나 유료 서비스 경쟁 가열 넷플릭스가 지금 치고 나가죠. 애플사가 치고 나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LG U+,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 안에서 우리가 VR 기기 안에서 그 안에서 영화를 또 본다. 360도로. 그 안에 내가 실질적으로 현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그럼 또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람이 이동해서 극장을 간다거나 누굴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누굴 만나거나 이럴 필요가 점진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물리적인 지폐도 당연히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우리가 지금 사용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범상용화되고 더 부를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 더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크립토커런시 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에 관해서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스리랑카 추가 테러 우려 증폭 여기에 보시면은 성당도 모스크도 초긴장이다. 예. 그러니까 종교를 양분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양쪽 다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양쪽 다 터졌잖아요. 뉴질랜드에서 터졌었죠. 얼마 전에. 자, 이번에는 스리랑카에서 모스코에서 이번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터졌어. 이런 거에 관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스리랑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미국 국무부 외교관 자녀 등의 철수 명령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테러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시작점이지 결국에는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종교 문제 갈등으로 흑화될 수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중 갈등, 미하고 중-러 갈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전쟁으로서 되게 중요한데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또 다른 전쟁의 어떤 비극의 시작이 사실은 종교 갈등에서도 올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면.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음모론적인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단락을 드리고 이건 아까 제가 미국 경제 지수가 좀 올라간다. S&P 3000을 찍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S&P 3000이 찍으면 그 다음서부터 급반전해서 급하락할 확률이 되게 높다. 시간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하락 전 다수 고점 만드는 단계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 글을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직은 여러 개 고점을 만드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이는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시장의 예상대로 4분기부터 기업 이익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회복 속도가 빠르긴 힘들다. 작년 이익이 너무 커.
이익 감소가 멈추는 것만으로는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금융 완화 정책을 펴도 과거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금융 완화 정책이라는 게 아마 아시겠지만 금리를 내린다던가 양적 완화를 한다거나를 말하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금리를 내려봐야 소용도 없고 양적 완화를 해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초반에는 효과가 있어. 왜 사람한테도 인젝션을 놓으면 스팀팩을 놓으면 갑자기 막 마약 뽕 맞은 사람이 갑자기 막 괴력을 발휘하고 막 미친 듯이 막 그러는데 그 뽕쟁이가 뽕을 맞는데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양이 더 많이 필요해. 근데 효과는 점점 떨어져.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전 세계가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금융 완화 정책을 펴도 과거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책 변화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데 이 힘만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다. 라는 결론. 근데 그동안 미국 시장의 결정적 지점은 사상 최고치였다. 주가가 목표로 했던 지점을 넘었지만 추가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 시장이 약해지면 우리 시장도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반등이 상당 수준 진행된 만큼 편안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미국 주식이 이만큼 S&P 500 지수가 이만큼 리치를 찍었다. 근데 오바에서 지금 간당간당하다. 근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지금 저점이다. 자, 이 두 가지 지수가 어느 시점이 가서 앞으로 향후 한두 달 내에는 이게 교차돼서 리버스로 갈 거예요. 반대로. 이제 디커플링으로 가겠죠. 자, 암호자산은 오르고 그 다음에 현물 경제의 대표적인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꺼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에서 물리적이지 않은 게 중요한 거, 손으로 만지는 거에서 만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유형의 자산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애플 부활 이끈 디자인팀 줄줄이 퇴사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디자인팀이 직원이 3명이 퇴사 결정, 콘텐츠 중심으로 사업 전환하며 직원 구성에 변화 준 것으로 해서 이게 단순히 애플이라는 그 회사에서 모바일 폰이 판매량이 급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얘네도 그런 식으로 지금 트렌드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물리적인 거에서 물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예.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지금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는 각자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종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제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아마존 로켓 배송에 9,300억을 쏜다. 왜 여기 로켓 배송이 갑자기 나왔어요? 근데 아마존은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았었어요. 로켓 배송이면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쿠팡이잖아요. 손정희 회장님의 쿠팡인데 쿠팡에서 여태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었고, 근데 미국에서 이제 보시면 미국 전역서 당일 배송 서비스 1분기 순이익이 2배 들어 사상 최대. 여기서 로켓 배송 나왔는데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요. 우리랑 비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물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틀리긴 하겠지만 여기 아마존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아마존에서도 앞으로 암호화폐를 쓰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할 거다. 블록체인을 이미 도입했다. 준비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아마존에서 일했었던 고위직 관료들이 지금 쿠팡의 수뇌부에서 자리 잡고 일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 그래서 전반적인 아마존에서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을 도입해서 우리 지금 국내 시장에도 상용화하는 게 사실은 아마존에서 보내진 직원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중간에 껴있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자본력이 어떤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이거는 한전의 탈원전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전기요금이 인상 우려도 라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CNBC에서 이번에 국내 뉴스로 나온 건데
이 뉴스를 보면은 전기 요금이 오를 거다,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관해서 우리 대중들한테 한번 환기를 시켜주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 지진 문제 때문에 탈원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탈원전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이란 얘기는 다시 원전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에 관해서도 사람들을 살살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한국전력이 민영화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기업의 대표적인 것들이 민영화로 돌아가면서 거기 자본이 어떤 국가의 자본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헐값에 전기세나 뭐 수도요금, 가스비 이런 거를 못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래서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세금은 증대되는데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근데 어쨌건 우리는 암호화폐 수익이 저는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보면은 위에나 국제화 속도 내는 중국. 그래서 저는 친중이 아니다라는 거를 미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달 아세안 플러스 3회 회의 때 통화스와프의 포함 추진 1대1로와 연계 노력. 자, 여기 보시면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와 구조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총 규모가 2,400억 달러.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아세안 플러스 3이에요. 결제 통화는 달러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중일 3국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간 통화 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와 결제 통화에 중국 위에나와 일본 엔화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문장 하나만 보면 느낌 안 오세요? 이번에 25일하고 26일날 일본도 중국에서 이번에 개최한 1대1로 포럼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회의가 있으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중국 위에나와 일본도 같이 움직인다. 하나의 펀드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게 한국도 포함이 된다. 근데 이거는 아세안 위주로 동아시아로 주축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동아시아라고 하면 사실은 1대1로 하고 밀접하게도 되게 관련이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이번 논의는 역대 다자간 통화 스와프의 역의 국가인 미국의 달러화만을 결제 수단으로 하기보다 영내 통화를 활용하자는 명분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1대1로와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미국에 맞서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일부러 찾아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뉴스를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보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뚝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라는 거죠. 일본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이거는 보시면 국내에서 암호화폐 제도와 무리, 위원장이 가상통화 초국가적 협력 필요. 이분이 금융통화위원장, 최종구 금융통화위원장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규제안이 언제 나오냐고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국가적 협력 필요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이 문장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미국만 국한된 문제, 일본만 아니면 중국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G20에서 이거에 관해서 아마 시원한 해답을 제시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그게 6월 9일인가 6월 8일인가 그래요. 이번에 G20에서. 그래서 뭐 거기에 보면은 테러 자금 뭐 방지법인가? 그거랑 뭐 국제 무슨 자금 방지법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만 해석하면 뭐 테러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암호화폐랑도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어떤 시원한 해답이 그때는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달,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음 달 정도에 어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5월 달에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한편으로는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대로 시세가 쭉 그냥 횡보를 한다면 대폭등은 못한다. 근데 만약에 쭉 횡보를 하면 두 개 중에 하나로 갈리겠죠. 다음 달 들어서. 근데 살짝 올렸다가 또 지금 같은 시세로 가게 냅둘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5월 달도 저는 솔직히 시원한 상승은 엄청나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못해도 G20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트럼프, 러시아, 중국이 북한 비핵화 도와줘서 감사하다. 북러 정상회담 긍정적 평가. 나와 김정은의 관계 훌륭하다. 김정은이 어저께 도발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에서 입장을 취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네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다. 너네한테 달렸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오히려 포용하듯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와 김정은의 관계는 훌륭하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이 북한 비핵화 도와줘서 감사하다. 만약에 이번에 비핵화가 되면, 비핵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되게 많이 하는데, 비핵화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가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비핵화가 돼서 통일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남한하고 북한하고 연결되면, 지금 철로가 아마 아시겠지만 러시아로도 한편이 가고, 하나는 중국 대륙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 대륙을 넘어가지고 그게 유럽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게 미국이란 나라일까요? 그것도 한번 냉정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야, 음모론자다 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내 자신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친미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야.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림자 금융 세력의 지도자야.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시진핑 총리, 그러니까 시진핑 대통령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 두 대장이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너네는 이제 전체 세대도 예를 들어서 노후화도 많이 진행이 됐고 경제 발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네 나라한테 이 베네핏을 추구할 거는 별로 없다. 되게 적다. 나는 너네한테 자금을 빼서 중국이란 나라에 이동을 시킬 거다. 중국 너네는 이거를 받아들여.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고 너네 경제를 키워서 나는 그만큼 이득을 향후 얼마간에 내가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는 거에 관해서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권력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그리고 그게 금융을 움직이는 그들한테는 그게 더 이득이 아닐까요? 인도라는 나라 더럽고 허접하다고 보지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유럽에 있는 자금, 미국에 있는 자금을 빼서 거기다 만약 돈을 넣어서 거기서 단지 내 이자 돈이 단 1%, 2%라도 더 많이 나온다면 어떤 나라를 더 키워주겠어요? 어디가 더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일까요?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국가가, 그리고 빈집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땅은 있는데 건물은 낡고 인프라는 안 깔려 있고, 그런데 먹잇감이 더 있지 않을까요? 그림자 금융 세력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하나의 거대한 펀드를 만든다, 한중일에서 거대한 펀드를 만든다, 그래서 서구권 중심이 아니라 앞으로는 동아시아 위주로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린 적이 예전서부터 아마 드렸는데,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찌그러진다, 망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위권에서 나온다. 어디가 더 본인한테 단 1%의 이자돈이라도 더 많이 주면 어디로 갈까냐는 거죠. 진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동아시아에서 펀드가 뭉쳐져서 움직이면 1대1로 해서 움직이는 그 펀드, 그리고 그 지역들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화폐들, 카카오, 그리고 일본의 야후파이낸스, 라쿠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그런 것들이 상호 연동해서 움직인다면 그 안에서 지금과 같은 통화들이 은행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더 시너지가 클까요? 아니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스위프트나 아니면 엑스라피드, 아니면 그걸 떠나서 지금 움직이는 바이낸스 덱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움직이는 게, 그런 라인이 더 빠를까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성적으로. 너무 색깔론을 가미하지 말고. 이번 영상은 사진은 몇 개 없는데 제 설명이 너무 길고 장황해가지고 얘는 이해도 못할 말을 계속 떠들어. 지 혼자 떠드네. 설명도 못하면서 이러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떠들 데가 없어요. 솔직히. 누가 제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재미있어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내년 가서
더 이런 거 만드는 거에 관한 실력이 더 좋아지면 그때는 더 영상을 재밌게 만들고 연출도 많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말밖에 못하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항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러신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남을 토요일 오후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예,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세는 설상 좀 까진다고 해도, 예, 그냥 그래요. 솔직히 저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금은 남아있는 거는 조금 밑에다 걸어두긴 할 건데, 어쨌건 지금 홀딩하고 있는 거는 선택의 기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숏 포지션으로 전량 돌려서 현금화 해놓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